짜잔. 자, 갑니다. 자. 자, 좋아, 좋아. 그래서 배지원 학생의 증언이 있었어요. 자,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수소 사이의 공유결합 형성에 대한 대강의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 물리학자들 혹은 화학자들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그래프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그래프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현상에 대한 얘기들 있죠. 이 현상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면 수식으로 가장 잘 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짠 하고 제시한 그래프인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 수식은 증명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이 설명이 먼저 있고 설명을 갖다 붙이기 위해 가장 적절한 그래프를 가져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특징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하라고요? 외워야 된다. 첫 번째, 아까 상태 1이라고 하는 거 있죠. 상태 1. 어디냐? 바로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서로 어떤 상황이에요? 두 수소 원자가 어떻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력과 청력이 어떻게 된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인력하고 청력을 적분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인력하고 청력을 적분한 게 위치 에너지인데 인력하고 청력이 거의 없대요. 그럼 거의 없는 걸 적분하면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0. 거의 없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요것을 위치 에너지로 표현하면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1번의 상황, 둘 사이 거리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R이라고 하는 게 두 원자 간 거리인 거죠. 그래서 두 원자 간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그때 둘 사이에는 인력 청력도 나타나지 않고 위치 에너지도 거의 없다. 를 그래프상에서 요래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두 번째 상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둘이가 조금 가까워졌어요. 알겠죠? 이 조금 가까워진 상황이 그래프에서 어딜 얘기하는 거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2번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2번의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2번의 상황에서는 아까 무한정 멀리 떨어진 것보다는 조금 가까워진 상태라고 했는데 이럴 때 둘 사이에 뭐가 더 우세하다고요? 인력이 더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수소 분자를 만들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짜잔, 뭘 구해볼 거냐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요.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볼 텐데 그 접선의 기울기 수식이 어떻게 되죠? 왜요? 자, 접선의 기울기 수식이 어떻게 돼요? 바로 D, 이 P, DR이죠? 네.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외구라고 했죠? 뭐 빼기 뭐라 그랬죠? 인력 빼기 청력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양수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우세한 거예요? 인력이 더 우세한 거죠. 그게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금 더 가까워지려면 수소 분자를 만들 수 있도록 인력이 더 우세해야 되는데 그걸 그래프로 요런 꼴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고 수리적으로 청력보다 인력의 크기가 더 우세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또 뭐라 그랬었냐면 그 인력만 적분하면 위치 에너지가 양수가 된다 그랬어요? 음수가 된다 그랬어요? 인력만 적분하면 음수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력이 확실히 더 우세한 상황이라면 적분을 했을 때 위치 에너지 역시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청력이 섞여 있지만 청력이 너무 작아서 인력만 거의 나타난다라고 치면 확실히 위치 에너지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몇 사분면에? 3, 4분면에 그리면 효과적일 거란 얘기죠. 표현하기가. 1, 2, 3, 4, 아니 4, 4분면. 4분면에 그리면 그래프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 2번의 상황을 봅시다. 1번은 뭐예요? 어쨌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0으로 수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워지면 접선의 길이가 양수여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4, 4분면에 있어야 돼. 예.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어요? 요런 꼴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도입된 그래프라는 거지. 뭔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다가 이때 여기서 여기 이게 어디냐면 바로 상태 3번입니다. 상태 3번 이거예요. 요거요. 실제 화학 결합이 됐을 때. 자, 그러면 이 실제 화학 결합이 됐을 때 요 X축 요 거리 그게 지금 얼마란 얘기요? 실제 화학 결합이 됐을 때 두 입자 간 거리가 얼마란 얘기요? 0.75 옹스트롬. 이걸 기호로 쓰면 RE라고 쓰는 거라 이런 말이야. 그죠? 그 거리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루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둘 사이에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진다고 했지. 그럼 둘 사이 인력 청력이 같아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짜잔.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이때는 극소니까 0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이 말은 인력하고 청력이 어떻다는 얘기야? 요 실수기에 입각하여 같구나. 무슨 말 알겠죠? 앞에서 얘기한 저 현상을 다 반영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자, 여기 약간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서 사선면 얘기 썼죠? 살짝 지우고. 이때 묘하게도 요 상황, 요 3번의 상황에서 요 위치 에너지가 뭐를 갖냐면 미니멈, 최소 위치 에너지를 갖네요. 맞나요? 네. 최소 위치 에너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최소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이 순간 수소 원자 두 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니까 위치 에너지를 뭐로 잡는다? 최소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수소 원자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상태,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수소 원자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 원자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봐.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가까이 붙여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압축시켜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지만 우리 자연계에서는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주로 존재, 이렇게 주로 존재, 이렇게 주로 존재, 어떻게 주로 존재, 이렇게 주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이런 여러 가지 상태들 중 가장 안정한 상태일 거야 라고 말을 만들면 편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화학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위치 에너지의 최소값이 될 거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 1, 2, 3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1번 멀어지면 0으로 수렴해야 돼. 그리고 좀 가까워지면 접선의 길이가 양수가 되면서 4, 4분면에 줄어 있어야 돼. 그러다가 에너지의 최소값이 나타나야 되니까 극소가 나타나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려면 그래프의 개형을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상태가 이거죠. 그럼 이 네 번째 상태는 이 그래프상 어디인 거냐?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저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압했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네. 그럼 이 말은 인력하고 척력 중 누가 더 큰 거야? 척력이 더 큰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어떤 거냐면 안정한 화학결합 거리보다도 더 압축이 된 거죠. 보다 더 압축이 됐으니까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다시 원래로 돌아와야 되겠어요? 원래로 돌아오려면 척력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야 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척력이 충분히 커진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위치 에너지가 양수가 되면서 1, 4분면으로 그래프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충분히 압축이 돼버리면 그래프가 점점점 함수값이 커지다가 1, 4분면대로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넘어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저 1, 2, 3, 4의 경향, 1, 2, 3, 4의 현상을 이 그래프 위에다가 올려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도 썼고 지금도 써놓은 요 관계식이라 이런 말이죠. 요걸로 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편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이제 10분 쉬나요? 아니요. 뭐 쉬기는. 좋아. 열어놔야 돼. 환기해야 된다. 더워요. 여기 함께 하면 됐잖아요. 아니 그리고 나서 닫을게요. 그러나 환기를 해야지. 에어컨 너무 많이 세면 곤란해요. 나중에 몸이 아파요. 에어컨을 끕시다. 어? 그러면 찝찝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아, 윤지 어디 가요? 나 충전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맞잖아요. 나 방금 윤지 집에 간 줄 알았어요. 집에 간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 집에 가십시오. 선생님 수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유지야 그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 진짜 무시하다. 이렇게 하시면 진짜 무시하다. 왜냐면 이게 충분히 길거든요. 충분히 길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가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얘기했나? 그래서 어쩌면 C타입 남는 거 있어요. C타입은 충분히 많이 남죠. C타입은 하나가 더 남네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요. 좋습니다. 아 미쳤네. 그래. 네. 그래요.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됐죠? 자,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자, 3 했고. 자, 이 중간에 지운다, 이제. 중간에 지워도 되겠죠? 지울게요. 어디를 지우지?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8, 7, 6, 9.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 괄호 3 했으니까 그 다음 괄호 4. 네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Bone Dissociation Energy 라 쓰고 우리말 번역은 결합 해리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게 관습적으로다가 저기에 있는 요 해리라는 표현이죠. 해리. 요거를 많이 생략해요. 생략해서 영어로도 본드 에너지, 우리말로도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 사실 여러분이 예전에 뭐 연력학 하면서 많이 봤던 애들인데 무슨 내용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1. 결합 해리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합 해리 반응. 자, 이 결합 해리 반응은 뭐냐면 결합 해리 반응은 그 결합 전자가 양쪽 원자로 동등하게 이동하는 호몰리틱 클리비지 반응입니다. 요거를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호모라는 어근이 있죠. 어떤 뜻이에요? 호모라는 어근이 같다 이런 뜻이죠. 같은. 호몰리틱이니까 같은 것을 그냥 형용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뭐 이런 뜻이고, 클리비지는 어떤 뜻이에요? 클리비지는 팍 자르는 거, 틈이나 이런 게 갈라짐이 생길 때 쓰는 그 뭐냐면 단어가 클리비지죠. 그래서 말로 쓰면 그냥 동일하게 쪼개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슈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결합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합 헬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렇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서 화학에서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결합을 이루고 있던 전자가 다시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원자 상태로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런 걸 뭐라고 부른다? 호몰리틱 클리비지라고 합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떻게 표현해 볼 거냐면, 그럼 여기 준다. 이제 중간 단락 지울게요. 중간 지울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때 호모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참고로 호모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 헤테롤리틱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직역하면 쪼개지는 건 쪼개지는데 어떻게 쪼개지는 거예요? 헤테로의 뜻은 뭐예요? 생물학 시간에 나오잖아. 바로 다르게. 그래서 불균등화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자말로. 그래서 다르게 쪼개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라고 하는데, 뭐냐? 지금 저 예로 든 요거에서 만약에 슈쇼 분자가 있을 때 하필리게 헤테롤리틱 클리비지가 된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 요 두 개의 전자 있죠. 요 두 개의 전자가 한쪽으로만 온팡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온전히 이동해서 이런 전자 배치를 갖게 쪼개질 때를 요거를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는 결합 해리 반응이 아닙니다. 이건 결합 해리가 아니에요. 결합 해리가 아닙니다. 그럼 결합 해리가 아닌 이런 반응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바로 이런 반응을 이온화라고 합니다. 이온화라고 합니다. 왜 이온화냐? 자, 요 수소는 이제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를 하나도 못 가져요? 하나도 못 가지죠. 그러면 원래 수소가 최각 전자가 하나인데 전자를 하나도 못 가져. 그럼 얘 이온가는 뭐가 돼요? 1 플러스가 되죠?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최각 전자가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가 더 많아졌어. 그럼 얘 이온가는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쪼개져 버렸기 때문에 저런 해리를 헤테롤리틱 클리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결합 해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기체상의 결합 해리 반응. 자, 결합 해리 반응은 방금 얘기했듯이 무슨 클립이지? 호몰리틱 클립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체상의 결합 해리 반응은 저 호몰리틱 클리비지를 얘기하는데 요것은 언제나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흡열이에요. 흡열. 기체상 결합 해리 반응은 언제나 흡열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고 그 열량 변화를 BE라고 하는 것입니다. BE 뭐 줄임말이겠어요? 여기에 있는 결합 에너지. 영어로는 본드 에너지.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즉, 요 반응의 엔탈피 변화. 요걸 조사를 하면 얼마쯤이더라? 433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433 킬로줄 퍼 몰인데 이게 값이 뭐라고요? 플러스. 그럼 아시다시피 엔탈피 변화가 플러스인 건 흡열, 발열 뭐예요? 흡열이죠, 흡열. 이거를 BE라고 정의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3. 이때 BE를 입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 와 관련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연관. 자, 어떻게? 지금의 경우 이 BE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거. 자, 보죠. 이게 우선 요 둘 사이 거리가 얼마쯤일까요? 더하기로 연결됐다면? 바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화학 반응식상에서 더하기로 표현된 게 그 물질들 사이 거리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즉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의 수 센티미터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쟤들 입장에서는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학 반응을 한 어떤 반응물들 있잖아요. 이 반응물들 A, 반응물들 B를 그릇에 담아서 이런 식으로 시약정에 탁탁 넣어뒀다고 칩시다. 이 상황이 이 두 물질 사이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진 거예요? 무한히 멀리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반응 전에 반응물 상태로 있을 때 우리가 그 반응물들을 더하기로 표현하잖아요. 그 더하기가 물리적으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한히 떨어진 거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화학 결합을 이룰 때는 요 사이 거리가 얼마예요? 0.75 옹스트롬이었던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네. 아, 그럼 잘 봐. 요렇게 떨어져 있을 때를 저 그래프상 상태 몇 번이라고 했어? 이 모습이 1. 상태 뭐야? 상태 1이잖아. 맞지? 그리고 이게 상태 몇 번이야? 이게 상태 3번이지. 네. 바로 상태 1과 상태 3의 상태가 각각 요거하고 요거를 뜻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결합 해리 에너지 반응은 누가 나중이고 누가 처음이야? 누가 나중이고 누가 처음이냐고. 바로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1번 상태가 나중이고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데 3번 상태가 나중에 되겠지. 아니 뭐 처음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1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1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1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나와 있잖아요. 얼마냐고요? 0. 0. 1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0. 알겠죠? 네. 그렇죠? 빼기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최소. 3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미니멈. 바로 위치 에너지 최소값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아, 근데 지금 이 경우 위치 에너지 값이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430. 위치 여기에 있는 결합 에너지가 433이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고려하면 이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바로 마이너스 433kJ몰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공유 결합의 경우 요 최소 위치 에너지, 요 최소 위치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얘를 다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well depth라고 해요. well이 뭐예요? well? 좋다. well 여기서 well은 명사로 쓰인 겁니다. 명사. well을 명사로 쓰이면 우물을 well이라고 합니다. depth는 깊이. 바로 뭔가 움푹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움푹 들어간 정도를 영어 표현으로 well depth라고 해요. 이 well depth가 공유결합에서는 무엇을 의미한다? B입니다. 결합 에너지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이 well depth가 결합 에너지를 의미한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 극소점이 나타나는 거리가 뭐다? 결합 길이다. 뭐만 알겠죠? 네.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자, 나 적으셨어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낼 수 있느냐? 7페이지에 연습 문제 1번 보이실래요? 7페이지 연습 문제 1 찾았어요? 7페이지 연습 문제 1 그 7페이지 연습 문제 1을 보시면 그게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수록해 놓은 것 같기도 하던데 그래서 보시면 어디냐 이렇게 어디 갔더라 어디 아닌가? 맞어 보자. 아닌데 여기 썼나? 뚜뚜뚜뚜뚜 아 이게 내가 슬쩍 봤나? 좋아. 아니 그래? 좋아. 됐어. 그래서 이렇게 공유결합에 대해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잠시 7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7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번 찾았어요? 네. 자, 7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번 보시면 자, 이게 뭐냐면 교재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 시간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누구요? 시간이. 아, 쌤이요? 네. 평소에 뭐 말도 잘 안 하더만 뭐. 진짜 이렇게 안 보니까.
그래요? 유주도 그 쌤 알아요? 쌤. 몰라요? 아니 아쿠마군. 몰라요? 샘 스미스. 걔가 쌤이에요. 알겠죠? 걔가 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쿠마군. 아쿠마군. 그래서 하여튼 그거 쌤인데 오는데 뭐냐면 오늘 또 아프대요. 뭐 코로나인가? 뭐 독감인가? 하여튼 예, 김지환. 예, 그래서 김지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지환이 보고 싶다고 한 건데 평소에 또 만나면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또 괜히 또 좀. 어제 말 많이 했어요. 진짜로요? 둘이서요? 둘이서 얘기하면 보통 무슨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서로 욕하는. 진짜로요? 축구 얘기 좀 많이 해요. 축구 얘기요? 배지원 얘기는 안 해요? 아니 왜? 아니 같은 학교 친구니까요. 예. 근데 심지어 학생증 옆자리예요. 지원. 지원이하고 얘하고 같은 옆자리라고요? 네. 오, 그래요? 우연히는 제 앞자리입니다.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지한이는 제 대각선 옆자리입니다. 대학생 옆자리요? 얘도 제 대각선 옆자리. 그래요? 그 남녀 학생 다 같이 있어요? 그 학습실에? 그냥 반대편. 반대편이요? 반대편이 얼마나? 한 공간에 있는데 그냥 가운데 복도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있고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지한이는 혼자 들어가고 그래요? 알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쌤들도 다 의도적인 배치가 있어요. 그래요? 친구가 잘 못 어울리는 사람.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여섯 문제 1번에 보시면 이게 사실은 수능 기출이거든요. 수능 기출인데 이게 문수고가 뭐냐면 문산이라는 도시에 수억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냈던 내신 기출이에요. 그래서 문산에 있는 수억 고등학교 내신 기출인데 그게 이게 일반고 내신. 일반고 내신 기출이에요. 일반고 내신 기출인데 이게 그냥 그 일반고 내신 기출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원래 수능 기출이에요. 자, 그래프들을 보시면 그래프가 다 어떤 꼴이에요? 여기 그려놓은 요 꼴이죠. 요 꼴. 요거. 자, 그러면 거기 A2, B2, C2, D2가 뭔지는 몰라도 A2, B2, C2, D2가 뭔지는 몰라도 거기서 결합력 제일 큰 건 누구란 얘기예요? 결합 에너지 제일 큰 거. A2가 결합 에너지 제일 크다는 거 알겠죠? 왜? A2가 뭐가 제일 깊으니까요? A2가 뭐가 제일 깊어요? 그렇지. A2가 웰뎁스가 제일 깊죠? 그러니까 A2가 거기에 나와 있는 애 중에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2가 거기에 나와 있는 N2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N2가 몇 중 결합을 하니까? 3중. N2가 3중 결합을 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A2, B2, C2, D2 중 A2, B2, C2, D2 중 결합력이 제일 얕은 거, 결합력이 제일 작은 거 뭐예요? C2. C2죠, C2. 그럼 이 C2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C2가 당연히 단일 결합이겠어요, 이중 결합이겠어요? 단일 결합. C2가 당연히 단일 결합이겠죠? 네. 단일 결합이니까 누굴 얘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F2. 바로 F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오. 무슨 말 알겠죠?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지연아 조용히 해줘. 존나 시끄러. 자, 여기 연습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A2, B2, C2, D2인데 이 집합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N2, O2, F2, CL2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 C, D를 쟤네들이랑 1대1 대응시키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우선 얘네들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리면 자, 여기서 결합력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그냥 결합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 결합 에너지를 비교하면 자 여기 질소는 3중 결합하죠. 맞나요? 네. 자 그런데 O2는 몇 중 결합해요? 이중 2중 결합하죠. 그리고 저기에 있는 F2 단일 결합이고 Cl2도 단일 결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결합 에너지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 또 이제 찾아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 N2가 얼마로 나오냐면 945. 그 다음에 O2가 얼마냐면 498. 이 정도가 나와요. 자 확실히 결합력이 어디가 더 세요? 왼쪽. 어디가 더 세요? 3중 결합이 더 세죠. 그냥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단일 결합보다 2중 결합, 3중 결합이 결합력이 더 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향성은 이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F2하고 Cl2는 결합력이 좀 묘한 게 이게 155고요. 염소가 240이에요. 자, 확실히 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요렇게 그래서 단일 결합에 대해서 이중 결합, 삼중 결합 확실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둘은 아이고 이때 이 둘은 누가 결합력이 더 세고 누가 결합력이 더 약하냐고요. 바로 F2가 결합력이 더 약하죠.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전기음 정도. 전기음성도? 자, 둘은 똑같은 단일 결합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잘 보시면 여기서는 플로린과 플로린 사이 결합 길이가 찾아보니 1.417 옹스트롬이에요. 근데 염소하고 염소 사이 결합 길이는 1.991 옹스트롬이에요. 그 CL이 거리가 더 길어서. 그럼 잘 봐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통 결합이 센 거예요, 결합이 약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리적 거리가 친구 사이는 좀 더 멀고요. 사귀면 좀 더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했죠. 보통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결합력이 세져요, 결합력이 작아져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력이 당연히 더 세지죠. 그런데 이때는 어디가 결합 길이가 더 짧아요? 결합 길이가 짧은 건 플로린이에요. 네. 그런데 결합력은 염소 쪽이 큰 거예요. 네. 되게 일반적인 거예요,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까요. 자, 우선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왜 결합 길이가 여기가 더 짧을까요? 이중이라서. 바로 정답. 이주기 원소라서 그래요. 자, 플로린이 방금 몇 주기 원소라고요? 이중이. 도현이가 2주기 원소라고 했거든요. 염소는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죠. 그러면 주기율폐상에서 주기가 커지면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로린은 뭐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라고 치면 얘는 배구공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공 두 개를 붙인 거고 이건 배구공 두 개를 붙인 거니까 결합 길이는 이쪽이 더 짧을 수밖에 없죠. 근데 보통은 결합 길이가 짧으면 결합력이 세져야 약해져요.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 보통 결합 길이가 세집니다. 근데 얘는 이상하게도 결합력이 작아지는 거죠. 알겠죠?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결합 길이가 짧아도 예외적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BE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F2가 F2CL2, BR2, I2 중 묘하게도 결합 길이가 짧은데도 결합력이 약한 아주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이어서 사실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도 시험에 잘 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틀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워야 되겠네. 그래서 F2가 예외적으로 결합력이 작은 거를 시험 문제에 내는 교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그럼 저건 뭐 때문이냐?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아까 도윤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F는 전기 음성도가 뭐하다고 했죠? 가장 크다. 전기 음성도가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그래프 지울게요. 네. 지울게요. A 자,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래서 F는 전기 음성도가 커서 원자 반경이 매우 작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전자를 내어놓아야 전자를 끌어들여요.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전자를 끌어들이잖아요. 전자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원자 반경이 작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느냐? 원자 반경이 작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내부 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력이 커진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되는 설명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청력의 요소가 커지니까 결합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결합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결합이 약해져서 이 보통의 경향성과는 다른 약한 결합력이 나타나는 것이 F2다 라고 설명을 만들어 붙여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곳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둘게. 그래서 이제 참고로 X2 결합끼리 비교, 결합력, 결합 비교. 그럼 X2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F2, Cl2, Br2, I2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 결합 길이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로다가 방금 썼던 것처럼 1.417 옹스트롬, 그 다음에 1.991 옹스트롬, 얘는 2.286 옹스트롬, 얘는 2.669 옹스트롬. 자, 무슨 경향성을 보여요? 당연히 무슨 경향성을 당연히 보여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결합 길이 길어지죠? 네. 이유는 알겠죠? 몇 주기 2, 3, 4, 5주기 알겠죠? 네. 그런데 이때 결합력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155, 얘가 240, 그 다음 BR2가 다시 얼마냐면 190, I2가 얼마다? 148 kJ/몰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가장 보통의 경향성이 뭐냐면 가장 보통의 경향성이 롱거, 길어지면 위커예요. 약해져요. 알겠죠? 보세요. 결합 길이 길어지니까 결합력 세져요, 약해져요? 결합 길이가 길어지니까 결합력이 약해지잖아요. 네. 보이시죠? 이 롱거 위커의 관계가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보통의 경우인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런데 저 F2만 묘하게도 예상외로 매우 작은 거죠. 즉, 이 경향성대로라면 한 300은 나와야 되는데 300은커녕 200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게 F2의 아주 이제 독특한 특징인데 그걸 말로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다시 됐죠? 됐습니까? 쉬었다 갑시다. 자, 그 다음 거기에 그 이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도 한번 다시 그려보면 거기 어디 갔어?
N2가 자, 그럼 여기서 잘 봅시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썼죠? 아, 그럼 뭐 여기 줘볼게요. 여기 줘볼게요. 아. 자. 그럼 결국 이 네 개 중에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 결합력이 센 게 누구예요? 결합력이 센 게, 결정적으로 센 게 N2 N2고요. 결합력이 작은 게 F2일 거 아니에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표기할 거냐는 얘기예요. 바로 두 가지 패턴으로 그리는데 하나를 요렇게 그리고 또 하나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각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흰 선으로 그린 게 N2, 노란 선으로 그린 걸 F2로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N2의 결합 에너지가 얼마예요? 945죠. 945니까 N2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 극소점에서의 에너지가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마이너스 945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게 F2라면 이 극소점에서의 에너지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55라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F2 같은 경우 이 극소점을 만드는 이 획간거리가 얼마란 얘기예요? 극소점을 만드는 획간거리가 바로 여기 보시면 1.417이라고 돼 있죠? 됐죠?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N2를 만드는 이 극소점에서의 획간거리가 얼마란 얘기예요? 물론 지금 뭐 데이터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N2가 결합 길이가 얼마냐면 1.098 옹스트롬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 둘 사이는 1.098 옹스트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된다. 자, 이때 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 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원자 반경 vs 결합 길이. 자, 동일한 이 주기에서 이 주기 원소 한번 써볼까요? 리, 베, 비, 시, 노, 프. 뭐 리오는 뭐 비활성 기체니까 뺀다 치더라도 원자 반지름이 같은 주기에서는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왼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오른쪽으로 가서 보입니다. 왼쪽으로 가서 보입니다. 바로 봐. 이리 갈수록 라저라고요. 더 커진다고요.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반대로 무슨 색을 써볼까? 이리 갈수록은 작아져요. 이유는 정기운 바로 유효 획전화의 증가죠. 합이 자, 주기율표 상태에서 같은 주기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획전화가 커지죠. 그러면 유효 획전화가 커질수록 원자 반경이 커져요, 원자 반경이 작아져요? 당연히 원자 반경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봐봐요. 질소가 커요, 플로린이 커요? 이상한 질소가 커요, 플로린이 커요? 질소. 질소가 더 크다니까요. 플로린이 더 작다니까요. 에? 근데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되냐요? 결합 길이는 어디가 더 가깝냐고요? N2가 더 가깝다고요. 실제 데이터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N2와 그 핵 사이 거리가 기분 가까워.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다중결합이 나타나게 되면 원자 반지름에 의한 예상보다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된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자 반경으로는 누가 더 길어야 돼요? 질소가 길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얘는 단일결합이에요? 삼중결합이에요? 삼중결합이니까 확 가까워진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으로는 얘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해버리면 단일결합 하는 애보다 갑자기 더 결합 길이가 뿍뿍뿍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좀 어려운 말로는 오비탈 슈링키지라고 해요. 슈링크가 뭐예요? 슈링크. 수축을 슈링크라고 하잖아요. 오비탈이 줄어드는데 언제? 다중결합이 나타날 때. 그래서 이렇게 단일결합보다는 다중결합이 나타날 때 원자 오비탈 자체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결합 길이가 줄어든다라고 설명하는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래 원자 반경으로는 이게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실제로 삼중결합이 되면 얘가 더 가까워진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일반계고 그 내신 기출인데 의외로 하나하나 뜯으면 되게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게 원래는 수능 기출이라고. 뭔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드린 요 내용을 가지고 뭐냐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 오도록 왜 하겠습니다. 5분이에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